와우! 달슨의 라이브! 토트넘은 해리케인의 백업을 못 데려오는 걸까요? 안 데려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해리케인의 백업이 좀 필요하잖아요. 요란때가 떠난 다음에 해리케인 한 명만 믿고 계속 좀 토트넘이 왔는데 뭐 웬만하면 안 다치긴 하지만 지난 시즌 좀 다치고 이러면 정말 이게 뭐 백업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는 최전방 공격수에는 그러니까 토트넘이 계속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해리케인의 백업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적 시장이 열릴 때마다 하는데 신통치가 않습니다. 결과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위에 올려보기도 하고 루카스 모우라를 올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플랜 B로 가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도 지금 해리케인 백업 공격수 진짜 필요하다. 어떻게 최전방 공격수를 한 명만 갖고 한 시즌을 치를 수 있냐.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는 이게 토트넘이 케인의 백업을 지금 못 데려오는 걸까 아니면 의지를 갖고 아예 안 데려오는 걸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결은 꽤 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다 들으셨나요? 토트넘이 최전방 백업 좀 리스트들 보면 그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의 파슨다카라고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21살 선수인데 아프리카 이 잠비아 이 출신의 공격수입니다. 피지컬도 아주 좋아요. 한 185 정도 되고 지난 시즌 이제 짤즈부르크에서 리그에서 31경기 그리고 골은 24골이나 넣었고요.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스탯을 좀 쌓았는데 히트맵을 좀 보여드리면 뭐 좌우 윙도 가능긴 하지만 확실히 상대 골문 그 박스 인근에서 좀 뛰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센터포워드 유형 그러니까 등번호 9번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는 다카는 스피드도 있고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좋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 스타일의 어떤 좀 빠른 공격, 속공 이런 걸 할 때도 좋은 자원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카도 좀 연결되어 있고 또 프랑스 메시의 하비부 디알로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선수는 이제 25살짜리 선수인데 아프리카 세네갈 출신입니다. 186 정도 되는 피지컬을 좀 갖고 있고 뭐 최근에 2시즌 동안 한 번은 26골, 지난 시즌에는 12골 넣었으니까 두 자리 골 정도는 또 넣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히트맵을 보면 뭐 측면이나 이선도 가능하지만 역시 최전방 센터포워드로서의 능력을 좀 보여주고 원래 이 디알로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토트넘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선수입니다. 나폴레 밀리크도 있죠. 뭐 밀리크도 사실 계속 뭐 토트넘이 케인 백업 얘기하면 이름 나오는 선수 아닙니까? 폴란드 출신의 밀리크도 이제 기본적으로 피지컬 좋죠. 한 186 정도 되고 세컨 스트라이커도 가능하지만 역시 뭐 밀리크는 그래도 박스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좀 선수고 지난 시즌 나폴리 뛰면서도 뭐 선발로도 뛰고 교체로도 뛰고 선발로 19경기 교체로 7경기 뛰어서 11골 그러니까 뭐 백업 스트라이커로서는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사실 이 밀리크 같은 경우는 좀 데려오고 싶다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주급을 좀 세게 부른다고 해요. 이 밀리크 같은 경우는 좋은 선수니까 나이도 지금 뭐 이렇게 26살이니까 많지 않고 다른 팀들도 막 경쟁이 붙으니까 막 가격이 막 뜨는 데다가 주급을 15만 파운드 정도는 줘야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게 얼마냐면 한 2억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거의 손흥민 정도의 주급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러니까 이제 또 레비 회장은 화들딱 놀래죠.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안 되고. 본머스의 조슈아 킹도 있습니다. 조슈아 킹. 이 선수도 26살이고 사실 히트맵을 보면 약간 손흥민 선수하고 겹치는 경향도 있어요. 아마 조슈아 킹 뛰는 거 보면 측면 쪽에서 왼쪽에서 쫙 뛰다가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유형인데 근데 이 선수도 뭐 역시 최전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리케인의 백업 아니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다카, 디알로, 밀리크, 킹 요즘 4명 정도가 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안 간대요. 토트넘에 안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왜지? 토트넘 그래도 뭐 저기 내 6위 팀인데 그 전에는 막 챔스 결승까지 갔고 왜 선수들이 안 간다 그러지? 가장 결정적인 건 지금 가면은 무조건 후보잖아요. 그 해리케인이 다치지 않는 한 뛰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실제로 크대요. 출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건데 해리케인 때문에 어떻게 갈 수 있냐 거기. 일단 이게 가장 크나 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풋볼 런던에서도 얘기하는 게 에이전트나 선수들이 고개를 좀 젓고 있다 토트넘에 대해서. 토트넘이 지금 유럽 전역을 뒤지면서 좀 찾고는 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리케인이 주전으로 뛰기 시작한 것이 2014, 15 시즌부터니까 6시즌인데 제가 6시즌 프리미어리그 몇 경기씩 시즌별로 뛰었는지 말씀드릴게요. 34경기,
38경기, 30경기, 37경기, 28경기, 29경기. 최근에 조금 부상당했을 때가 거의 그래도 30경기면 그러면 한 시즌당 많이 백업으로 들어온다. 이거 기계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10경기 미만으로 뛰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해리케인은 좀처럼 또 교체도 안 시켜줘요. 예.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그 뛰려고 하겠냐. 베르바토프도 이제 토트넘 레전드니까 그 얘기 했더라고요. 이거 해리케인이 토트넘에서 언제나 제일 1번 옵션인데 그러면 누구든지 백업 오르면 항상 후보인데 누구든지 다 뛰고 싶을 텐데 그걸 누가 가려고 하겠냐. 그러면서 또 거의 케인만 있냐. 손흥민, 알리, 루카스 모우라, 베르바토프가 이런 선수들 얘기하면서 새로운 영입 후보에게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너 내가 키워줄게. 뭐 아니면 뭐 출전 시간을 어떻게 해볼게. 나만 믿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냐. 일단 이렇게 해리케인으로 우면 무조건 후보고 후보도 너무 출전 시간이 적은 것. 이게 지금 가장 큰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얘를 돈으로써 그걸 약간 좀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토트넘이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써 그걸 어느 정도 좀 해줄 수 있는 팀도 아닙니다. 주급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그럼 제가 좀 못 뛰더라도 주급이라도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밀리크 같은 사례는 났대. 알았습니다. 저 그 이해하겠고 그럼 주급 한 2억 3천 주세요. 그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별로 뛰지도 못하고 돈도 얼마 안 준다고요? 근데 지금 저보고 오라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챔스도 이제 못 가게 됐으니까 챔스라도 가서 로테이션 해가지고 챔스라도 좀씩 뛰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존재감, 자기 상품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데 챔스도 못 가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뛸 시간도 별로 없고 돈도 많이 안 주는데 챔스 같은 큰 무대에 뛸 수도 없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정료와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라도 이렇게 탁 데려올 수 있는데 또 이정료는 많이 쓰나요? 여기에는 이제 스스로 이거는 앞에 세 번째 사례는 이게 다른 연결되는 선수들이 저 토트넘 좀 그래요라고 하는 거라면 요 네 번째는 뭐냐면 토트넘이 그냥 놔버리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 2부 브랜트포드의 공격수였던 올리 와킨스가 있잖아요. 이 선수하고 사실 그 좀 데려오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 그 브랜트포드에서 뛰면서 46경기 뛰면서 25골을 때려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데려오려고 했는데 역시 뭐 좋은 선수니까 막 다른 팀들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료가 한 500억까지 치솟으니까 저 토트넘이 이건 안 돼요. 저 그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놔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런 선수가 또 있었잖아요. 지금 본머스에 있다가 지금 그 칼럼 윌슨 같은 경우는 뉴캐슬로 갔는데 원래 그 전에 토트넘하고 연결돼 있었거든요. 근데 또 역시 뭐 다른 팀들하고 또 경쟁이 붙어서 올라가니까 비딩이 붙어서 올라가니까 안 살래 이런 겁니다. 자 이거 정리해봐요. 그럼 앞에 세 가지 경우 같은 경우는 연결된 선수들이 안 간다 그러고 돈도 적게 주고 출전 시간도 없으니까 또 반대로 또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적료 높으니까 자기가 놔버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트넘이 케인의 백업을 도대체 원하는 거냐 원하지 않는 거냐 못 데려오는 거냐 안 데려오는 거냐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돈을 별로 안 주니까 출전 시간이 별로 안 되니까 못 데려오는 것도 있고 이적료가 비싸니까 안 데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봐서. 이거 진짜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해법을.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진짜 나이 어린 선수 해가지고 그냥 너 저기 케인 뒤에서 좀 보고 배우면서 한 5년 뒤를 보자. 뭐 이렇게 아주 나이 어린 선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제 커리어 진짜 마지막 선수 있잖아요. 한 30 거의 중반 가까워져가지고 뭐 이런 선수 찾아가지고 뭐 그냥 여기서 커리어 그냥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다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이런 선수 찾아야 되는데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나이 어린 선수를 많이 키우겠다고 한다면 트로이 페럿은 왜 미럴로 임대 보낸 겁니까? 그것도 또 그렇고 나이 많은 선수 누구 있어요? 카바니? 누가 해야 되지? 근데 그런 선수도 주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없고 경쟁력은 있는데 돈은 적게 받아야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런 선수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지금 토트넘에게 있는데 아니면은 진짜 그냥 손흥민 선수나 뭐 루카스 모우라를 최전방으로 쓰는 그래서 아마 손흥민 선수를 프리시즌 때 그렇게 최전방에 뛰게 했나? 어쨌든 뭐 지금 이게 토트넘이 이제 개막 얼마 안 남았는데 올 시즌 유로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대회를 또 치러야 될 텐데 되게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해리케인 없으면 백업 없으면 안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못 데려온 걸까요? 안 데려올 걸까요? 돈 좀 써야 될 것 같은데.